자꾸 어떤 젊은 여성분이 비서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백에서 이런 종이를 하나 꺼내신데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퇴원 요약지예요. 출생 체중 1.3kg, 제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부모님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넌 크면은 날 꼭 찾아가라고 그러셨대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못하다가 이 성인이 된 제 환자하고 대화를 해본 거죠. 그때 아주 저는 굉장히 감동이 컸고요. 우리는 소명의식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일하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원장 이철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장도 했고요. 또 연세의료원장도 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나온 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데 이 탄생, 생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평생을 이런 신생아 미숙아를 치료를 하고 탄생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얘기를 좀 써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계기로 책을 썼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신생아 쪽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의과대학을 졸업은 했지만 사실 제 적성에는 외과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과 분야를 해야겠는데 그중에 아기들이 참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도 금방 나타나고 뭐 그런 것들이 좋아서 소아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생아 미숙아 치료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전임 강사가 됐을 때 이런 신생아 분야가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했어요. 미국에 있는 첨단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배우고 싶었고 미국에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수십 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 고달픔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기 분만이 24시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생아 미숙아도 24시간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평생을 전화를 싫어했는데 저한테 오는 전화 벨소리는 좋은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거나 사망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정말로 평생을 전화 기피증 환자처럼 지났습니다. 그거를 평생을 그걸 감내하시면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택한 길인데. 그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신생아 미숙아 치료는 지금 뭐 성적이 세계적이죠.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마지막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도 신생아 전문 치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리질 못했어요. 39시간 만에 그 미숙아인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사망을 하고 지금으로는 거의 2조 달러 정도 되는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연구비, 국가 연구비를 승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생아가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 혜택으로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연구비를 줄 때도 저희한테 큰 참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 연구비를 줄 때 어떻게 연구비를 주느냐에 따라서 인류에 커다란 혜택을 주는 그런 연구부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숙아 치료라든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보호자들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타깝게. 보호자들도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애들을 많이 낳을 때니까 새로 아기를 갖자. 이 얘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부모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못 하니까 대신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 살리십시다, 치료를 하십시다 하면은 당신이 맡아서 살리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치료하던 애기들을 또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삽관도 기관지에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이제 애기를 깨끗하게 드리면은 그걸 이제 여행 가방에다 넣고 그냥 지퍼를 이렇게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은 간호사나 저희들은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그런 아이들도 치료를 잘 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한화라에 왔는데 자꾸 어떤 젊은 여성분이 비서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이름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계속 이제 욕을 하시니까 한 번은 만났습니다. 백에서 이런 종이를 하나 꺼내신데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퇴원 요약지예요. 출생 체중 1.3kg. 제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날 찾아올 생각을 했냐. 부모님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넌 커면은 날 꼭 찾아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거 지금 뭘 직장에 어디 댕겨요? 그랬더니 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 선박회사의 격리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3kg지만 지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격리사원을 할 정도니까. 저는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못하다가 이 성인이 된 제 환자하고 대화를 해본 거죠. 그때 아주 저는 굉장히 감동이 컸고요. 또 하나 이 책을 내면서 그 옛날에 680g짜리 얘기를 제가 살렸습니다. 30년 전에. 680g짜리 얘기라고 그러면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얼만큼 적은지. 그 소고기 한 근이 얼마죠? 그 얘기를 2달을 인공호흡을 시키고 살려냈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발달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짧은 기간에 집중 치료만 공부를 하고 왔지 발달 검사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기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미국에서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와서 그 아기를 시행을 했더니 돌 때쯤 돼서 발달 검사를 했더니 발달이 정상이에요.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 기사를 이제 그 책에 좀 내고 싶었어요. 근데 초상권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책은 냈는데 다행히 책 인쇄가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기사를 써도 좋다 그러더라고. 엄마, 아기가 다.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2쇄부터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야의 의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포기를 안 하는 안 하죠. 예.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은 이제 수가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서는 투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요새 보시면은 소아과 전체가 지금 큰 대형 어린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든요. 소아과에. 특히 미숙아, 신생아 이 집중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들이 당직을 씁니다. 전공의가 없어서. 이게 저출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애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애를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죠. 경고음이 터지고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지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의사를 모으는데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수가를 조금만 변경시켜 주면은 의사들이 그 분야로 오거든요. 어른한테 주는 진찰료를 3배, 4배, 5배를 주면은 그만큼 수입이 보존이 되고 그 자기가 그걸 평생을 하겠다고 달려들겠죠. 근데 지금처럼 신생아 미숙아 분야는 교수리 당직을 쓰고 하는 그런 판에서 수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소아과를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팩트만 얘기를 하지 대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안이 마련이 안 되면은 이제 교수리 당직을 쓰고 뭐 교수리 응급실을 보고 하다 보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 못 살리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 산모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숙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10명 아이가 태어나면 1명 정도는 미숙아로 태어날 거라고. 미숙아 자꾸 늘어요. 쌍둥이 분만도 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미숙아를 위해서 각 도마다, 각 도시마다 이런 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 1명이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이거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애들 안 낳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그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신생아 미숙아 진료 소아과를 살려주는 그런 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낙태 문제입니다. 낳는 신생아보다 낙태 수가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임, 낙태, 자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 자손 번식 없어졌어요. 목적이.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왜 아기들을 안 낳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직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 보면은 아기를 낳아도 하나만 낳고 둘을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는 길은 의료보험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은 사립병원도 의료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보세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깨치 못하는 아이부터 미적분을 하는 아이들까지 한 교실에 넣으니까 수업이 됩니까?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잡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과 사교육을 의료보험처럼 공공병원, 사립병원처럼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교육을 전부 흡수를 해서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 나라의 저출산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낮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이라도 쓰고 알려야겠다고 하는 거지. 사실 저희는 음지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도 뭐 병원에 오면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미수가 인큐베이터에 아이들 쳐다봅니까? 먹는 것도 못 먹기 때문에 주사기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주사기를 넣는 펌프를 사용해서 수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전무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소명의식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밤낮 24시간 일하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를 들면 100명의 소아과 전공의가 필요한데 30명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인하대학은 그 병실을 운영할 전공의가 없어서 입원실을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소아과 아이들 입원 못하는 입원을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신생아 미숙아실이 문을 닫으면 산과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책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나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야겠다.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뭐 이런 건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도 이제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뭐 그런 그 동료를 위해서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 거예요.